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사를 쓰는 퀴즈를 한번 준비해 와봤어요. 다음 상황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학교 신문의 기자라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기사로 알려야 될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통 기사의 가장 첫 번째 문장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내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 어떤 상황이냐면 비버리힐스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의 케네스 피터스 교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에는 고등학교의 전 교직원이 세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아주 중요한 교수법 세미나에 참가할 것. 그리고 그 세미나에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그리고 시카고 대학의 학자 허친스 박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이 강연자로 참석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 자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을 기자로서 접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학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현장에 오신 학교 선생님께서 정답을 맞추셨어요. 제가 원하는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학교십니다. 맞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업을 하느냐 마느냐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퀴즈의 상황을 보면 다음 주 목요일 날 전 교직원들이 다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당연히 거기서 캐치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학교를 쉰다라는 거죠. 제가 이 퀴즈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린 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만약에 지금 현장에서 혹은 비대면으로 이 강의를 들으는 여러분 옆에 인공지능 로봇이 앉아있다 그러면 그 인공지능 로봇은 다음 주 목요일 날 학교를 쉰다라고 하는 사실을 캐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박사님 없었을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 상황에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수업 없음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 로봇은 절대로 이 상황에서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없음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캐치해내지 못합니다. 근데 반면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답변을 하신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약간의 시간차는 있지만 왜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없음이 정답일 수 있는지 쉽게 납득을 하셨잖아요. 저 여러분들 중에는 과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분들도 있고 좀 못했던 분들도 있고,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성향을 가진 분들일 겁니다. 하지만은 다들 시간차는 좀 있었지만 다음 주 목요일 수업 없음이 왜 정답인지는 쉽게 알아차렸잖아요. 왜? 우리들이 인간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게 과학기술 시대에,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자리가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 혹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한테 익숙한 과학기술의 통념을 좀 깨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런 연습을 더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보들을 인공지능 로봇처럼 차곡차곡 머리에 쌓아놓고서 뭔가 거기서 중요한 정보를 이렇게 뺐다가 넣었다가 그런 식만 하지 말고, 뭔가 주어진 정보들 이면에 있는, 그리고 제시되지 않는 중요한 사실들이나 중요한 진실들을 여러분들께서 자꾸 이렇게 파악하고 추적해보는 그런 연습들을 해보시면 좋겠고, 과학기술을 놓고서도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들, 기업이 하는 말들, 정부 관료들이 하는 말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듣지만 말고 저 뒤에 또 뭐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시면 과학기술 시대에 우리가 훨씬 더 똑똑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가님,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도 기사를 보면 그런가 보다, 그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 사고 과정,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어떻게 하면 잘 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해야 될 일은 비판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사고해본 것들을 좀 따라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그래서 말씀해 제가 주시면? 과학의 품격이나
요거. 네,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비판적으로 파악하는 습관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비판적으로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익숙한 사례들을 뒤집어 보고 먼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고 파악해 보는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접하면 아, 이런 상황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습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연습의 과정이 저는 과학의 품격이나 혹은 수상한 질문, 위험한 생각들 같은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제가 바라건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저랑 대화를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나는 저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좀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상한 질문이라는 이 책은 정말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늘 접하던 그 소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질문거리들을 주고 있고요. 이 과학의 품격에서는 제가 되게 좋았던 거는 글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오늘 나는 이랬다. 혹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다. 뭐 예를 들어서 기상청의 뭐 날씨가 항상 틀리다는 그런 기사 뒤에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우산을 준비한다. 이런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옆집 오빠나 아저씨가 해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과학적 태도 그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어떠한 사고와 품격 있는 사회를 바라시는지 그 열망들을 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저희가 작가님의 책을 뭐 홍보하기 위한 이런 강연을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과학적으로 사고하시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강연이 되게 뜻깊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개기월식 이벤트가 같이 진행이 될 건데요. 잠시 후에 이벤트와 관련해서 우리 작가님께서 또 한마디 해주신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개기월식 천문 관측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와, 월식이 어떨까?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죠? 여기에 앞서서 작가님이 또 수상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개기월식과 마침 제 강의가 겹쳐가지고 과학관에서 저한테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질문거리를 하나 마련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불편한 질문? 자, 1969년 7월 20일에 닐 암스트롱이 인간의 발자국을 처음 남겼잖아요. 그때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중에서 마지막으로 달에 간 건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인간 중에 처음 네. 간 거 우리는 항상 그렇잖아. 네네네, 처음 달에 간 건 기억하죠? 처음 달에 간 건 기억해요. 1969년 7월 20일. 근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달에 간 건 언제일까요? 맞아요. 1972년 12월 달에 아폴로 17호가 달에 다녀온 다음에 72년 12월 이후로 마지막으로 달에 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안 갔죠? 되게 자주 갔을 것 자, 같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숙제는 왜 안 갔을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달에 이상한 일만 생기면 항상 이렇게 다들 막 신기해가지고 달을 쳐다보는데 1969년에 처음 인간이 달에 간 다음에 70년, 71년, 72년까지 3년간 몇 차례 달을 왔다 갔다 하다가 72년 12월 이후에는 왜 달에 한 번도 안 갔을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 과제를 제가 마지막으로 네. 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30분까지 하기로 해서 또 너무 또 빨리 끝냈어요, 지금. 그래요? 네네. 질문하시면 제가 질문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막 여러 가지 답변 남기시네요. 가도 네. 얻을 게 없어서 돈도 많이 드는데 이득이 따로 없어서 그 음모론 냉전시대 중에 종식 네. 음모론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못 간 건 아니었을까요? 아, 전혀요. 많이 갔습니다. 도서관에서 문 더스트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 문 더스트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면 서점에서는 지금 구할 수가 없고 도서관에서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달에 다녀온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한 거예요. 몇 사람 안 됩니다. 69년, 70년, 71년, 72년 만 3년 동안 달에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달에 왔다 갔다 몇 사람들을 다 인터뷰를 해본 내용을 정리한 책이 문 더스트란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어떤 언급이 나오냐면 1969년 7월 20일 인간이 달에 간 것은 지상 최대 쇼였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1969년 7월 20일 인간이 달에 가지 않았다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지 그리고 72년 12월에 인간이 마지막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긴 다음에 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지금까지도 달에 다시 가는 사람이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질문이 있다고요?
미스테리님께서 보내주셨던 사전 질문인데 영구동 토층이 녹아서 거기서 나오는 메탄이 더 온실 효과를 뜨겁게 만든다고 하셨었는데 얼마만큼 유기물이 매립되어 있는지 혹시 추정이 가능한지. 엄청나게 많이. 추정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의 많은 양이 거기에 매장되어 있고 그렇게 매장된 유기물에서 나오는 메테인이 얼마나 지구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줄지를 과학자들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부터 조금 낙관적인 시나리오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초래할지 모르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생방 질문에 들어온 것 중에 지금 저희가 시민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회 문제를 접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민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의 연장선상에 있지만은 계속해서 좀 의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은연중에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냐면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면 그리고 엔지니어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서울시립과학관에서 훌륭한 과학자들 모시고 좋은 과학 강의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얻을 건 얻으시되 그냥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저 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맞나? 물론 저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 엔지니어가 이야기하는 전망이 꼭 맞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과학기술자들한테 자꾸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답하라고. 자, 우리는 이게 궁금해요. 우리는 이게 걱정되는데요. 라고 자꾸 질문을 던져서 대답을 여러분들께서 얻어내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과정이 상호 피곤한 과정이에요. 하지만은 그런 피곤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과학기술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시대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과학이 어디에 사용될 수 있는지까지 예측해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과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명한 시민의식을 가지신 우리 달자 회원님들의 강연은 저희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강량구 기자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